2년도 못 삽니다. 인도네시아 의사의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7살 소녀는 살아있었죠. 심장이 가슴 밖에서 뛰고 있는 상태로 셔츠 위로 보이는 혹처럼 튀어나온 심장 때문에 조금만 뛰어도 위험해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구스틴은 7년간 전 세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모두 같은 답변이었죠. 불가능합니다. 100만 명 중 5명만 걸리는 심장 이소증, 치료비는커녕 비행기표도 없는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전액 무상으로 치료해준다고 합니다. 전 세계 병원들이 거절한 불가능한 수술, 한국은 어떻게 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다면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0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죠. 자카르타 외곽 빈민가에서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2016년 어느 날 오후 현지 목사님께서 급하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성민 목사님, 당장 와보셔야 할 아이가 있습니다. 7살인데 심장이 가슴 밖에 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댁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 한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미카엘이라는 이름의 소년이었죠. 얇은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가슴 부분이 이상하게 볼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옷 속에 뭔가 넣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게 육안으로 보였어요. 셔츠 위로 쿵쿵 박동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죠. 엄마 아구스틴이 조심스럽게 아이의 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심장이 피부 위로 완전히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마치 테니스공만 한 홉처럼 가슴 한가운데 불룩 솟아 있었고 숨 쉴 때마다 위아래로 움직였죠. 피부가 얇아서 심장의 윤곽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20년 선교 생활 동안 온갖 질병과 사고를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이건 심장 이소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심장은 가슴뼈 안쪽 갈비뼈 사이에 보호받으며 있어야 하는데 미카엘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가슴 밖으로 나와 있었던 거죠.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중 5명만 걸리는 극히 드문 질환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병에 걸린 아이들의 90% 이상이 태어난 지 3일 이내에 사망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미카엘은 그 10% 안에 든 기적 같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심장이 외부에 노출돼 있으니 조금만 부딪혀도 치명적이었죠. 뛰는 건 절대 금지, 넘어지면 바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아구스틴은 울면서 지난 7년을 얘기했습니다. 미카엘이 태어났을 때 인도네시아 의사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대요. 2년도 못 산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죠. 수술은 불가능하고 약물 치료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조심히 키우다가 언젠가 올 그날을 받아들이라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아구스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였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지만 그녀는 미카엘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인터넷 카페에 가서 전 세계 유명 병원들을 검색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 독일 샤리테 병원, 호주 시드니 어린이병원, 싱가포르 국립대병원까지 수십 곳에 편지를 보냈죠. 답장은 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똑같았어요. 죄송합니다만 해당 케이스는 수술 위험도가 너무 높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떤 병원은 아예 답장조차 하지 않았죠. 7년 동안 받은 거절 편지만 50통이 넘었습니다. 아구스틴은 그 편지들을 봉투째 보관하고 있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보냈냐고 물었더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세상 어딘가엔 우리 미카엘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단 한 곳이라도 받아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받아줬습니다.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었어요. 미국의 한 병원은 치료비를 면제해 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싱가포르 병원의 답변이었대요. 담당 의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아이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 이소증에 심실 중격 결손까지 동반된 케이스는 저희도 경험이 없어요. 수술대에 올리는 순간 사망할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어머니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아구스틴은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대요. 남편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젠 그만하자. 미카엘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우린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아구스틴은 편지 쓰는 걸 멈추지 않았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의 사랑 앞에서 불가능이란 없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미카엘은 7년 동안 단 한 번도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골목에서 축구를 하고 술래잡기를 할 때 미카엘은 집 안에서 창문 너머로 바라만 봤어요. 공 하나가 가슴에 맞기만 해도 심장이 파열될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미카엘에게 특별히 제작한 두꺼운 보호대를 가슴에 착용시켰지만 그것도 완벽한 보호는 되지 못했습니다. 학교도 갈 수 없었어요. 인도네시아 공립학교는 아이들이 많고 복도에서 뛰어다니기 일쑤였죠. 선생님이 아무리 조심시켜도 사고는 순간에 일어나니까요. 미카엘은 그렇게 또래 아이들과 단절된 채 집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미카엘은 말수가 거의 없었어요. 물어봐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을 뿐이었죠. 하루는 제가 미카엘에게 물었습니다. 미카엘, 뭐가 제일 하고 싶어?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7살 아이가 바라는 게 고작 친구들과 공을 차는 거였어요.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이 아이에겐 평생 이룰 수 없는 꿈이었던 겁니다. 아구스틴의 하루는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미카엘이 조금만 기침을 해도 심장에 무리가 가진 않을까 전전긍긍했고 밤마다 아이 옆에서 숨소리를 확인하며 잠을 설쳤죠. 한 번은 미카엘이 의자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적이 있었대요. 다행히 옆으로 넘어져서 심장은 무사했지만 아구스틴은 그날 밤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 벼랑 끝에서 살 수는 없다고요. 저는 미카엘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7살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너무 차분하고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그저 숨만 쉬고 있는 아이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타올랐어요.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정상적인 아이로 뛰어놀게 해줘야 한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카엘을 살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신학교 동기, 선후배 목사님들, 의료 선교단체까지 닥치는 대로 연락했죠. 그러다 한 선배님께서 글로벌 사랑 나눔이라는 단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해외 빈곤층 환자들의 치료를 돕는 비영리 재단이었어요. 글로벌 사랑 나눔에 미카엘의 상황을 설명했더니 담당자분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심장이소증이면 국내에서 세브란스 병원 소아심장외과가 가장 전문성이 높아요. 연결해 드릴게요. 며칠 후 세브란스 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분 검사 결과와 사진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이었으니까요. 저는 아구스틴을 데리고 자카르타 시내 큰 병원으로 갔어요. 미카엘의 심장 초음파, 엑스레이, CT 촬영을 했습니다. 검사비만 200만 루피아, 한국 돈으로 약 18만 원이었죠. 아구스틴 가족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었지만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줬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본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심장이 단순히 밖에 있는 것만이 아니었죠. 심실 중격에 구멍이 있었고 심장 판막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의사는 이 정도면 이미 사망했어야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7년을 버틴 게 기적이라고요. 저는 모든 검사 결과를 스캔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보냈습니다. 이메일 제목에 이렇게 썼어요. 전 세계가 포기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살고 싶어하는 아이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발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답장을 기다리는 일주일이 1년 같았어요. 매일 이메일을 수십 번씩 확인했죠. 그리고 마침내 답장이 왔습니다. 케이스를 검토했습니다. 수술이 어렵긴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환자를 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불씨가 켜졌어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추가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예상보다 상태가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소아심장외과 한석주 교수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심장이 밖에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수님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첫째, 심장이 정상 크기의 1.5배로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제대로 된 위치에 있지 않다 보니 과부하가 걸린 거죠. 둘째, 심실 중격 결손이 생각보다 컸어요.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에 큰 구멍이 있어서 피가 섞여 돌고 있었습니다. 셋째, 승모 판막이 역류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혈액이 역류하는 상태였죠. 가장 큰 문제는 심장을 가슴 안으로 넣을 공간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심장은 태아 때부터 가슴 안에서 자라면서 주변 장기들과 함께 공간을 형성하는데 미카엘은 7년 동안 심장이 밖에 있었으니 가슴 안은 이미 다른 장기들로 꽉 찬 상태였어요. 억지로 집어넣으면 폐와 간이 눌려서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술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률을 장담할 수 없어요. 저희 팀이 회의를 했는데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 의료진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반대했죠. 저는 긴장한 채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결론은 어떻게 되셨나요?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순 없어요. 전 세계가 거절했다면 우리라도 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목이 메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감사는 나중에 하세요. 일단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십시오. 며칠 후 또 연락이 왔습니다. 치료비 전액을 재단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수술비, 입원비, 사후 치료비 모두 무상이었습니다. 아구스틴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7년 만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미카엘을 무사히 한국까지 데려가는 일이었죠. 2016년 8월 15일 저는 미카엘과 아구스틴을 데리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카르타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미카엘의 가슴에 특수보호대를 단단히 착용시켰어요. 비행 중 난기류라도 만나면 심장에 충격이 갈 수 있었으니까요. 아구스틴은 미카엘을 안고 탑승했고 승무원들에게 상황을 미리 설명해뒀습니다. 이륙하고 30분쯤 지났을 때 미카엘이 창밖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구름 위로 날고 있었죠. 7년 동안 집 밖에도 거의 못 나갔던 아이가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겁니다. 엄마, 우리 정말 하늘 위에 있어요? 미카엘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구스틴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지금 천국 가는 거야. 비행시간 7시간 내내 아구스틴은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미카엘의 심장 박동을 손으로 느끼면서 괜찮은지 계속 확인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혹시 비행 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노심초사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지만 셋 다 거의 먹지 못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직원분들이 나와 계셨습니다. 휠체어와 의료진까지 대기하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병원까지 앰뷸런스로 이동했죠. 미카엘은 앰뷸런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건물이 정말 높아요. 자카르타랑 다르네요. 순수한 아이의 눈에 비친 서울이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한석주 교수님과 신유림 교수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두 분은 미카엘을 보자마자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미카엘 멀리서 왔구나. 고생했어.
우리가 꼭 낫게 해줄게.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아구스틴이 또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 수속을 마치고 병실에 들어갔을 때 아구스틴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목사님, 7년을 기도했어요. 세상 끝까지 가도 안 될 줄 알았는데 한국이 받아줬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기도는 계속해야죠. 그날 밤 우리 셋은 병실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내일 있을 정밀 검사를 위해서요. 입원 후 일주일 동안 미카엘은 각종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3D 심장 초음파, 혈관 조영술까지 가능한 모든 검사가 진행됐어요. 의료진은 수술 계획을 세우기 위해 밤낮 없이 회의를 했죠. 수술 전날 밤 한석주 교수님이 저희를 따로 불러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일 수술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인공 횡격막을 만들어서 심장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야 해요. 지금은 가슴 안이 꽉 차 있으니까 억지로 심장을 넣으면 폐가 눌려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 재료로 횡격막을 조금 내려서 공간을 만드는 거죠. 둘째, 심실중격 결손 부위를 패치로 막아야 합니다. 구멍 때문에 피가 섞여 돌고 있으니 반드시 막아야 해요. 셋째,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승모판막 성형술을 하고 심장을 가슴 안으로 집어넣어야 해요. 7년 동안 밖에 있던 심장을 안으로 넣으면 급격한 압력 변화가 생깁니다. 심장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면 수술대 위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교수님의 설명을 듣는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수술 당일 새벽 아구스틴과 저는 병실에서 기도했습니다. 미카엘은 아직 마취 전이라 깨어 있었어요. 엄마, 나 수술하면 축구할 수 있어요? 미카엘이 물었습니다. 아구스틴이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수술하고 나면 친구들이랑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미카엘이 빙긋 웃었습니다. 7년 만에 본 아이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오전 9시 미카엘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과 의사, 소아심장외과 의사, 간호사까지 총 12명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석주 교수님과 신유림 교수님이 집도를 맡으셨죠. 수술 시작 전 교수님이 미카엘에게 말했습니다. 미카엘, 잠깐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야. 무섭지 않지? 미카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안 무서워요.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아구스틴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기도했습니다. 복도 끝 대기실에는 글로벌 사랑 나눔 관계자분들과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러 오셨죠. 수술 시간은 8시간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8시간이 8년처럼 느껴지는 하루였어요. 수술 4시간째 간호사가 나와서 중간 경과를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인공 횡격막 제작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했어요. 심장이 들어갈 공간 확보가 완료됐다는 얘기였죠. 아구스틴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아직 가장 위험한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6시간째 심실중격 결손 패치도 무사히 끝났다는 소식이 왔어요. 구멍을 막는 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진짜 고비였죠. 심장을 가슴 안으로 넣는 단계였어요. 의료진도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숨죽이며 기다렸어요. 오후 5시 20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석주 교수님이 마스크를 벗으며 나오셨어요. 교수님 표정이 어두워 보여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빙긋 웃으시더군요. 성공했습니다. 미카엘이 아주 잘 견뎌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구스틴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승모판막 성형술도 성공했고 심장을 가슴 안으로 넣는 과정에서 예상했던 압력 쇼크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새로운 위치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거였죠. 다만 일주일 정도는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감염이나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중환자실 면회는 하루 2번 각 10분씩만 가능했어요. 첫 면회 때 미카엘을 봤는데 온몸에 튜브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수액 라인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슴이었어요. 더 이상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평평한 가슴이었어요.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정상적인 아이의 가슴처럼 보였죠. 아구스틴이 유리창 너머로 미카엘을 보며 손을 모았어요. 미카엘아, 엄마 여기 있어. 잘 견뎌줘서 고마워. 의식이 없는 아이에게 말을 거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 애틋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혼수 상태에서도 엄마 목소리는 들린대요. 많이 얘기해 주세요. 사흘째 되던 날 미카엘이 눈을 떴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거죠.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엄마 배고파요. 그 말에 의료진이 모두 웃었어요. 식욕이 있다는 건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미카엘은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반 병동에서 미카엘은 조금씩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겨우 걸었는데 사흘 후엔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7년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아이가 혼자 힘으로 걷는 거였어요. 간호사들이 모두 박수를 쳐줬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붕대를 풀었을 때였습니다. 신유림 교수님이 직접 미카엘의 가슴 붕대를 제거했어요. 수술 자국이 있었지만 심장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부 아래에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교수님이 청진기를 미카엘 가슴에 대고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저도 청진기를 귀에 꽂고 들었습니다. 쿵쿵쿵쿵.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 안에서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심장이었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카엘도 신기한 듯 자기 가슴을 만져봤습니다. 엄마, 이제 안 보여요. 심장이 안 보여요. 아구스틴이 아이를 꼭 안았어요. 그래, 이제 넌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아.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 후 3주 만이었어요. 의료진이 퇴원 환송회를 열어줬습니다. 소아병동 간호사들, 한석주 교수님, 신유림 교수님, 글로벌 사랑 나눔 관계자분들, 후원해주신 교회 성도님들까지 모두 모였죠. 미카엘은 작은 케이크를 받고 어색하게 웃었어요. 7년 동안 생일 파티 한 번 제대로 못 해봤을 아이였으니까요. 아구스틴이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간신히 얘기했어요. 7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미국도 독일도 싱가포르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우리를 받아줬어요. 돈도 없는 우리를 살 가망도 없어 보이는 아이를 받아줬습니다. 이건 의술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한국의 사랑입니다. 한석주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어머니,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게 일이니까요. 미카엘이 용감하게 수술을 잘 견뎌준 덕분이에요. 교수님은 미카엘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죠. 미카엘, 한국 오면 언제든지 병원에 들러. 선생님이 항상 여기 있을게. 인천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 미카엘이 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계단도 올라갔어요. 7년 동안 못했던 일들이었죠. 공항 가는 차 안에서 미카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축구해도 돼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비행기가 이륙할 때 미카엘은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한국. 고마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국적도 돈도 언어도 다른 한 아이를 살리겠다는 마음이었죠. 그게 진짜 한국의 힘이었어요. 인도네시아에 돌아온 후 미카엘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았고 체육 시간에 축구도 했어요. 엄마 아구스틴은 더 이상 밤마다 아이의 심장 소리를 확인하지 않아도 됐죠. 미카엘은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1년 후 아구스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사진이 동봉돼 있었는데 미카엘이 축구공을 차는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목사님, 미카엘이 이제 매일 뛰어놉니다. 친구도 생겼고 학교 축구팀에도 들어갔어요. 한국 덕분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을 통해 일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 했던 수술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의 의료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7년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엄마 아구스틴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미카엘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심장은 가슴 안에서 힘차게 뛰고 있고 아이는 꿈을 꿉니다. 나중에 크면 의사가 되고 싶대요. 자기처럼 아픈 아이들을 살리는 의사요. 저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한국이 미카엘에게 생명을 주었고 미카엘은 그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릴 테니까요.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의술의 기적이자 사랑의 기적이죠. 한국은 단순히 수술을 성공시킨 게 아니라 한 아이의 미래를, 한 가족의 희망을, 한 엄마의 7년 기도를 현실로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짜 모습입니다. 미카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의 의료진은 또 다른 미카엘을 살리고 있을 거예요.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가난을 넘어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